안녕하십니까. 소울비트코인의 KJ 인사드립니다. 영상을 준비하는 오늘은 12월 16일입니다. 하락장이 계속되던 가운데 다시 한번 강한 충격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끝이 난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과감해져야 할까요? 혼란 속에서도 분별력을 온전히 유지하려면 결국 차트와 뉴스 분석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함께 살펴봐야 할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투자한 코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나왔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시대의 변화라는 흐름 위에서 유연하게 그리고 힘차게 순항하고 있는지, 대중의 심리는 어떤지, 세력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돌아볼 것들이 끝도 없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세력의 움직임을 엿볼 수 있는 ETF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ETF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관들의 확신이 모여 만들어지는 거대한 발자국입니다. 그리고 이 ETF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상징성이 가장 큰 1위 블랙록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블랙록 핵심 인사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팔기 위해 이 상품을 만드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초대형 기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돌다리를 지나치게 신중하게 두드리고 또 두드린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무모하다 해도 리스크를 감수하며 돌파해 나가는 일론 머스크 같은 기업가들과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블랙록도 처음에는 비트코인을 호락호락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ETF는 만들어졌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블랙록보다 더 위에 있는 왕보수적 VVIP 고객들의 압박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블랙록에게 비트코인 ETF를 만들라고 압박했던 그 거대한 VVIP 고객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블랙록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한 기관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곳이 바로 미국 공적연금입니다. 미국 50개 주 전체의 공무원, 교사, 경찰, 소방관, 그리고 수천 개의 지방정부 직원들의 노후 자산을 책임지는 곳,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연금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이들이 굴리는 자금 규모는 2023에서 2024년 기준 최소 6조 달러 이상, 원화로 약 8,800조 원입니다. 한국의 1년 국가 예산의 12배가 넘는 돈이 이 집단 속에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엄청난 규모조차 블랙록의 VVIP 전체를 놓고 보면 빙산의 일각입니다. 국부펀드, 글로벌 보험사, 수백 개의 연기금과 대학기금들, 이 거대한 기관들이 층층이 블랙록 뒤에 서 있습니다. 이들의 자산 규모를 모두 합치면 숫자로 계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세계 경제가 움직이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보수적이고 이렇게 책임이 막중한 기관들이기에 겉으로는 안정적인 자산 운용이라 말하지만 제 눈에는 국민들의 노후 자산을 들고 실수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베팅을 하는 사람들처럼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 번의 판단 실수는 직업을 잃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왕보수적 끝판왕 블랙록과 왕보수적인 고객들은 돌다리를 심각할 정도로 두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돈을 가만히 둘 자유조차 없습니다. 이 막대한 돈을 그냥 놔둔다는 건 썩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달러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합니다. 기업에 대출을 해서 이자를 꾸준히 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건 국민 정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전문 투자 기관들처럼 고위험, 고수익 자산에 과감히 베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항상 가장 보수적인 선택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수익보다 책임이 최우선입니다. 책임이 흔들리는 순간 그들의 커리어는 끝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크게 먹을 생각보다 잃지 않을 확률 97에서 99%, 수익은 5에서 7%면 충분하다 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결국 이들은 아무리 달콤해 보여도
변동성이 큰 자산은 애초에 고려 대상조차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랙록이 먼저 나서서 현물 ETF를 신청한 적도 없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봐도 그렇습니다. 블랙록보다 앞서 SEC에 먼저 신청서를 던진 메이저 기관들입니다. 이 기관들 모두 어마어마한 자산을 움직이는 상위 플레이어들입니다. 그리고 역시 돌다리를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보수적 신중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곳들입니다. 특히 그레이스케일은 리플보다 먼저 SEC와 맞붙었고 결국 승소까지 해낸 대단한 곳입니다. 블랙록은 누가 먼저 뛰어들어 어떤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하는지,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까지 최대한 지켜본 뒤에야 비로소 한 걸음을 내딛는 더 신중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XRP 현물 ETF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랙록보다 앞서 SEC에 먼저 움직인 기관들은 이미 여러 곳이었습니다. 카나리 캐피탈, 비트와이즈, 그레이스케일, 그리고 프랭클린 템플턴까지. 현재 기준으로는 5개 이상의 메이저 발행사가 승인을 받고 실제로 판매까지 진행 중입니다. 초기 유입만 보더라도 이미 10억 달러를 돌파한 분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출시되자마자 돈이 폭발적으로 몰린 ETF라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 출시가 아닙니다. 왕보수적 기관들이 XRP를 거래 가능한 자산 정도가 아니라 상품으로 만들어 팔아도 될 만큼 안정적이고 확신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블랙록은 이 상황을 누구보다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패턴은 처음이 아닙니다. 금 ETF 시절로 돌아가 보면 다른 기관들이 먼저 금 ETF를 만들고 시장을 완전히 자리 잡아놓은 뒤에야 블랙록은 그제서야 자신들의 금 ETF를 출시했습니다. 채권 ETF나 특정 섹터 ETF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메이저 기관들이 먼저 몸을 던져 시장을 개척하면 블랙록은 충분히 검증된 다음에야 더 크고 더 안정적인 버전으로 들어왔습니다. 블랙록의 철학은 먼저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들 때 가장 크게 들어가는 것. 그래서 저는 XRP 현물 ETF도 블랙록이 후발주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봅니다. 이건 희망 섞인 기대가 아니라 그들의 오랜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전형적인 움직임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블랙록의 고객들은 세상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책임이 막중한 기관들입니다. 둘째, 그래서 블랙록은 어떤 자산이든 선두주자가 아니라 다른 기관들이 먼저 리스크를 감당하며 길을 열어놓은 뒤 모든 위험이 검증되었을 때만 움직이는 철저한 후발주자 전략을 씁니다. 셋째, 이번 XRP 현물 ETF도 그 패턴과 일치합니다. 선발기관들이 이미 판매를 시작했고 초기부터 폭발적인 자금이 유입되었기에 블랙록이 뒤늦게 그리고 가장 크게 뛰어들 가능성은 충분히 높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을 통해 ETF라는 상품이 가진 속성과 그 흐름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 방향을 한 번쯤 주의 깊게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기관들이 ETF 하나를 내기 위해 치르는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수개월 동안 변호사, 회계사 등 기관의 핵심 인력들이 하나의 상품에 꽁꽁 묶이며 수십억 원의 비용이 드는데 SEC에게 거절당하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보다 훨씬 무서운 건 상품이 실패했을 때 돌아올 회사의 평판입니다. 그래서 ETF 출시란 그들 세계에서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모든 걸 걸고 들어가는 선택입니다. 이 기관들에는 각 분야에서 뽑고 또 뽑힌 초엘리트들이 모여 온종일 시장 흐름만 들여다봅니다. 타이밍은 못 맞춰도 큰 방향성만큼은 거의 틀리지 않는 집단. 극단적으로 보수적이지만 분석과 판단의 정확도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ETF를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미래가 있다는 가장 현실적인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아닌 돈과 명예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관들의 VVIP처럼 자산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블랙록은 수수료를 바라보지만 우리는 시대의 혁명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보다 더 빠르고 더 과감하게 리스크를 짊어져야만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정성이 올라갈수록 찬스의 크기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들은 안전이 확보된 뒤에야 움직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움직인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가격만 바라보면 고통스럽지만 현실의 지겨운 흐름을 벗삼아 함께 살아나간다면 이 고통은 결국 시간 앞에서 점점 힘을 잃어갈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